어제까지만 해도 막 상당히 큰 막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았었던 비료 씨앗 종자, 우주항공 국방, 조선해운 오늘 그대로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하고 심지어 이 테마 중에서 어떤 종목은 어제 한 2% 오르고 오늘 한 4% 꼬라박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떨줍 올 팔은 진리다. 미국 국채금리 핑계, 환율 핑계, 중국 증시 불안, 홍콩 항생 급락 이런 각종 구실로 한국 증시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보면 우리 증시 이제 주가 급락하는 날 바로 떨줍하는 걸로. 대신 원전이고 2차전지고 뭐고 기본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주식은 조금만 올라가면은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좋다고 그냥 공매도로 패버리니까 대형 채널이고 뉴스 기사고 종목 토론방이고 그냥 다들 불확실성 해소다 뭐 악재가 선반영돼서 이제 찐반등 나온다 이렇게 다들 들떠서 매수하는 날 우리는 반대로 올팔로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는 미련 없이 팔아버린다. 이렇게 올팔로 수익 챙기고 현금 확보해 놓은 다음에 다음 떨줍 찬스를 노리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미국 주식 뭐 나스닥 빅테크는 몰라도 한국 증시 대형주들은 그냥 뭐 걸어가다가 보이면은 보도블록 위에 껌자국 있는 그런 정도로 이 떨줍 찬스가 막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까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뭐 채권 시장에 투매 나오고 미 국채 금리 급등했다고 했는데 월가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대량 매도하고 이렇게 채권 판 돈으로 과연 뭘 살까? 그 돈으로 주식 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나스닥 그 빅테크를 다시 샀잖아. 하지만 5월 FMC 앞두고 가파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시 상승세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하방 포지션 이렇게 청산하면서 나오는 쇼커버 정도로 그칠 수 있다고.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반등에 올라타지 말고 이것도 역시 올라갈 때 팔아서 올팔하자.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금 부각되면서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가고 성장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골드만삭스의 다른 스트래티지스트 의견은 역사적으로 주가의 정점은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발생 1년 후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제든 미 국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서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는 비관론이 판을 친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유동성의 썰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지 뭐 갑자기 증발을 해버리는 게 아니다. 곧바로 그냥 갯벌이 확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회광 반조로 막판까지 한 번 더 슈팅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이제 같이 나와 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부터 우리 한국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세가 고루 퍼졌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를 이유로 또 봉쇄 조치 들어갔다는 소식 나오니까 그럼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그 전망 때문에 유가가 빠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시적으로나마 인플레이션 스트레스에서 잠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방학을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걸 보고 문득 생각난 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꼭 연준 동원해가지고 막 급진적인 금리 인상 밀어붙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이렇게 중국 경제의 어떤 손발을 묶어놓는 것도 인플레이션 잡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제 머릿속에도 하나 장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소아 비만이라서 막 걱정인데 얘를 해병대 캠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이제 체력이 못 받쳐줘가지고 다치거나 뭐 건강이 오히려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이제 애를 허리가 작은 바지를 입혀가지고 밥이든 과자든 군것질이든 뭐든 많이 먹지 못하게 유도하는 것도 오히려 한 방법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러우 전쟁에도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한 게 바로 중국 부동산인데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해 보니까 중국의 어떤 금융 스트레스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 지출 여력이 줄어들면은 중국 정부가 러시아 지원에도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 경색으로 막 달러 유출 일어나게 중국 때리면 그게 이제 2차 피해국이 러시아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중국 내에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그 회사채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위축되고 냉각되면서 자금 조달 그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해외 차입을 확대하면서 여객 시장에서 이제 하이힐드 채권하고 정부채 이 스프레드가 지난 20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가장 큰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이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미국에서는 이제 점점 더 매파적으로 변신할 날만 남은 연준의 고금리 시대에 배팅하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으면서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뭐 이런 전망은 뭐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폭이 기존 이제 2%, 6번 올려서 2%에서 이제는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노무라 증권에서 발표한 건데, 이 시나리오대로면 당장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뛰어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자율이 똑같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보다 미국이 더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럼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다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 다음, 요즘 연준 매파들과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도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교역국들의 원유 그리고 기타 원자재 공급 차질 같은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킨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연준이 다음 5월, 6월 FOMC에서 0.5%포인트씩 연속 2방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클레이즈는 이런 그 연준의 매파적 자신감, 이런 게 이제 현재로서는 어떤 통화 긴축이 경기 둔화를 끌고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한적이라는 어떤 월가의 전망도 일부 작용한다고 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뭐 낙관론과 비관론의 뭐 메비우스의 띠처럼 뭐 막 돌아가는 그 수건 돌리기랄까? 한 5차 방정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가에서 지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또 그렇다고 진짜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세게 나오면 또 경기 둔화가 올 수 있어서 걱정인데, 근데 또 그러기에는 그만큼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 고용지표 하나만 봐도 그렇다. 그럼 연준은 이제 맘 놓고 금리 인상을 밀고 나가도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당연한 건데, 그럼 결국 우리가 맞춘 거 아니냐. 연준 니네 우리한테 고마워해라. 우리 이 논리가 통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판단의 근거는 또 니네 연준 역할을 놓고 경우의 수에 따라 분석한 거니까, 만약에 잘못돼도 연준 니네 오판이다. 뭐 이런 구도인데, 이게 대체 대장금에서 뭐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라고 했는데 왜 홍시맛이 거의 이것처럼 지금 누가 시작이고 끝인지 저도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중국 상해가 코로나로 봉쇄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 때문에 원유부터 원자재 전반적으로 가격이 급격한 조정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당분간 이 에너지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또 올해 봄은 예년에 비해서 좀 선선하고 일교차도 커가지고 우리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 90%가 살고 있는 북반구의 난방유 수요가 일찍 마르지는 않을 것이다. 예년에 비해서 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배경입니다. 또 다른 분석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금 이제 눈앞에서는 계속 평화 협상을 지속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나 교전은 일시 좀 휴전을 할 수 있어도 대신에 뒤로 사이버 공격은 더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뭐 금융기관이나 원전 그리고 군사시설 이런 그 분쟁 관련 주요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재는 특히 이제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서방의 주요 위협이지만, 그동안은 이제 사이버 범죄에만 연루됐던 해커들이 이제는 전쟁의 당사자, 그러니까 군인 내지는 어떤 군사력의 일부분으로 참전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은 제가 러우 전쟁 터지기 전부터, 작년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떤 군사력에 있어서 총, 칼, 미사일 같은 그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설파해 왔는데, 제가 이제 요즘 일종의 유행어처럼 밀고 있는, 이게 짜증이 아니에요. 미리 얘기했잖아. 약간 같이 좀 약간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서로 안타까운. 근데 요 표현은 뭐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어차피 영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고 명확하게 증명이 된다. 참, 그나저나 오늘도 우리의 삼성전자는 6구전자, 7만전자 사이에서 헤매다 끝났는데, 미국에서 애플은 지금 보란듯이 그것도 화끈하게
또 사이즈도 막 대문자, V자 반등 크게 나오면서 쭉쭉 올라가는 중인데, 삼성전자와 애플은 뭐 협력사이자 경쟁사 관계,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두 기업은 또 차이점도 사실 있어요. 일단 시총부터가 애플이 한 10배 정도 크고, 뭐 이거는 근데 애플이 뉴욕이라는 어떤 큰 몰에서 놀기 때문이라고 쳐도, 근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사실 장기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동행 추세를 이어왔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요즘 진짜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냥 블룸버그 단말기로만 봐도 요 까만색 지금 애플이고 갈색이 삼성전자니까 딱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분명 저평가돼 있다는 거는 그런 인식도 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시가총액이 원래 그렇게 또 큰 의미는 없는 게, 테슬라가 이제 시총 1300조인데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보다 돈은 못 벌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시총이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인기 투표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애플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는 그 얘기가 뭔가 일맥상통하는 정황은, 한국 증시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이를 악물고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 위로 고소하면서 막 10추위, 10만전자 추진위원회 계속 막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작년처럼 있잖아요. 미국 증시 이제 특히 나스닥 빅테크를 조정 시작되면은 어떤 롱숏 전략의 일환으로 애플숏, 삼전 롱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 증시에서 과거 박스피 시절처럼 삼성전자만 오르고 지수도 나쁘지 않은데 개별 종목은 다 흘러내리는 그런 장세가 또 찾아온다고 보면 걱정은 되죠. 하여튼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해 보면은 그야말로 참 슬프지만 전형적인 한국과 미국의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 게, 둘 다 똑같이 뭐 비메모리하고 D램 반도체 만들고 스마트폰까지 만들어서 파는 IT 기업이라는 거는 공통점인데, 삼성전자는 매출이 279조에다가 영업이익 55조,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그냥 일반 제조업종하고 비슷한 반면에 애플은 매출 400조지만 영업이익이 120조예요. 이거 뭐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거는 아무리 뭐 위탁 생산 덕분이라고는 하지만 마진율 30%짜리 이 사업은 거의 IT나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 유흥 업종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애플은 뭐 거의 모든 제조 공정을 다 외주 주고, 애플이라는 이런 그 어떤 브랜드 발로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그런 기업이라서 IT가 아니라 뭐 유통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용역 업종인가. 하여튼 뭐 이것도 부러워서 까는 건데요. 아무튼 이제 한 줄 요약으로 애플을 정리하면은 하청만 주는 걸로 비용 싸게 먹히고 삼전보다 돈은 더 많이 벌고 인건비도 더 적게 낸다. 게다가 반도체든 스마트폰이든 어떤 하이엔드 급에서는 삼성이 아직까지 비빌 수가 없다. 그런 거 보면은 애플이 자체 OS나 어떤 실리콘 프로세서 설계 기술이 진짜 넘사벽인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에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하지만 무료 배송이라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래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매일 아침 상위 1%와 같은 아침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정보 민주화를 저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내일 벌써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3월 30일인데요. 정부 일정은 한미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및 산업통상 협력 논의.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알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또 삼성전자도 사실 윤석열 정부 시대에는 중국보다는 미국 내에 좀 공장 짓고 혜택받고 협력 관계 이런 게 더 많아질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내일 수요일 정부에서는 바이오 수소 융복합 충전소 준공식을 가집니다. 지역은 충주인데요. 사실 충전소 테마는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생산 단가도 중요하지만 요게 위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좀 심하니까 뭐 보상금을 좀 드리고 교통 편한 데다가 짓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멀리 떨어뜨리든가, 이런 어떤 간접 비용이 충전 단가로 전가될 가능성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떨줍 올팔로 대응하자.
내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 발표가 정부에서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야말로 가진 놈, 못 가진 놈의 차별이 너무 확실하게 커지는 건데, 그럼 우리도 뭔가 우리만의 뭐 기술이든 자원이든 이런 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야 협상용 카드로 쓸 수 있지 않나. 그게 저는 이제 방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K컬처, K푸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수요일 정부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올 겁니다. 제목까지 제가 갖고 왔는데, 한국인 키는 계속 커지고 청년층 비만 인구는 늘어난다. 이건데, 이거 뉴스 플로우 장식하기 매우 좋은 테마 아닌가요? 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증시해서 보면은 한때 뭐 코로나 비만, 그거랑 관련됐었던 다이어트 약 만드는 제약사들, 그리고 이번에 상장한 그 공구우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쇼핑몰인데, 이거 이제 예전에 저도 몸무게 100kg 넘게 나갈 때가 있었어 가지고 이태원 가면은 그 해밀턴 호텔 맞은편에 큰 옷 파는 집 저도 이제 많이 가봤는데, 야, 이런 업종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쇼핑몰이 되더니 상장까지 이번에 하게 됐다는 게 참 격세지감이랄까. 어쨌든 내일 산업부는 수소, 전기차, 친환경 분야 등의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반복되는 테마죠.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가 인천시랑 또 수소 경제 관련 협력 논의를 가집니다. 다음 내일 과기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기술 해외 진출 사업 본격 추진인데, 기후기술 수출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랑 스마트 그리드가 수출의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이제 과기부 장관은 주한 이집트 대사와 면담을 가집니다. 이 이집트에 우리가 K9 자주포 이제 수출 계약 맺었는데, 이집트가 이제 워낙 러시아산 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지난 주말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야, 이거 수출 제대로 될까 모르겠네, 이거. 어쨌든 면담해서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 내일 수요일 환경부는 물류업계와 손잡고 수송 분야 탄소 중립 앞장. 이것도 이제 뉴스 타기 정말 좋은 건데, 어플로 이제 시키는 뭐 음식이나 음료수 배달부터, 그리고 막 큰 막 물류센터 오가는 이런 이제 수송 트럭까지 전부 만약에 전기차로 이제 바뀌면 이제 확실히 배터리 수요는 늘고 충전 수요도 같이 늘어날 텐데, 문제는 요새 니켈 같은 그 소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생산 단가도 같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터리 소모가 적은 드러나고 배터리 재활용 이쪽이 차라리 더 유망한 테마로 뜰 수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 공정위에서는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기업 결합 승인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운드리의 중요성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홍남기 부총리는 청년마을 물가 점검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저는 요건 이제 밀키트 레디밀 HMR 바로 직결된다고 보고, 식료품에 있어서 진짜 인플레이션에 가장 좋은 해지는 밀키트예요. 거기는 일단 대량 생산에다가 유통기한만큼 이제 수급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내일 해수부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접 직불제 지급 대상 선정 발표를 합니다. 수산물 역시 요즘 계속 강조되는 분야고 퍼포먼스도 좋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떨주 몰팔은 기본입니다. 내일 수요일 중기부는 스타벅스와 카페 업종 소상공인 상생 협약을 맺습니다. 요거 이제 해당되는 분들 잘 보시고요. 내일 농식품부는 4월 화훼류, 꽃류 특별 검역을 실시하는데, 요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벚꽃 시즌이 막 다가오는데, 저는 이번에 한 3년 만에 제대로 열리는 이 벚꽃 시즌이 우리 코로나의 사실상 최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보니까 지난번에 이미 피크아웃이라고 정점 지났다고 해서 방역 다 풀었는데,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W자 반등 나오면서 11만 명대까지 올라섰다고 하고요. 여기는 전체 인구의 37%가 이제 확진이래요. 사실 거기는 뭐 마스크 쓰는 것도 싫어하지만 이제 프랑스 문화가 이제 만나면 막 이제 비비고 막 납득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염률이 높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25% 정도 이제 확진이니까 아직 한 번의 막판 스퍼트 같은 대유행이 남아있지 않나. 그게 이제 벚꽃 시즌에 폭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진단 키트부터 또 이제 이거 관련주들은 마지막 불꽃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도 역시 추격 매수보다는 올팔로 대응하자. 내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하원 의원 에이미 베라 화상 면담을 가집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가 요즘 지지율 부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윤석열 당선인한테 뭐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막 이것저것 많이 뭐 논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미국이 우리를 이용해서 지지율 상승의 기폭제로 활용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역시 대북 문제가 핵심 아닌가. 자, 내일 국토부는 대구 외곽 순환선 개통식을 엽니다. 이거 이제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때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막걸리 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트윈 국도라고 해가지고 이번 개통식에서도 이런 정부의 어떤 K 뉴딜 테마가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증시에 그대로 이것도 테마주가 있는데 가끔 주린이 분들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테마는 어디서 찾아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금융감독원 다트하고 네이버 증권에서도 좀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종목을 스크리닝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제가 부탁드리고 제가 종목까지 다 찍어주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는 그 약팔이나 마바라로 저를 만들지는 말아주시라고 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런 약 받아먹기 시작하면 의존성만 더 커지고 몸과 마음은 더 피폐해집니다. 내일 대한민국 토목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야, 진짜 대한민국 어떤 토목의 역사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랑 일치한다고 봐도 좋은데 그 잠실의 롯데 시그니엘 타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뭐 아시아에서 몇 번째 이것도 사실 건설이 아닌 토목공사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수주 이런 성과 위주로 또 이것도 뉴스창에 도배되기 좋은 재료죠. 내일 수요일 경제 일정은 2월의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또 이제 우리가 수출한 것보다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폭이 더 커가지고 무역 수지 뭐 적자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하고 경제심리지수 ESI가 같이 발표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물가에 대한 기업과 민간 사이드의 고민들. 내일 미국에서는 3월 ADP 고용보고서. 이제 요거 나오면 이틀 뒤에 미국 정부 고용보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 나옵니다. 요 둘 다 5월 F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폭과 긴축의 의지를 좌우할 만한 매우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겠고 일본에서는 2월 소매 판매, 독일 2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태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머징 국가들이 연준의 어떤 매파적 스탠스 변화, 그리고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 막 떨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태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제주항공은 부산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커피 엑스포 열리고요. 커피 수입량이 뭐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하던가 엄청납니다, 이거. 하지만 이거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 제한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친환경 용기 이쪽이 저는 오히려 더 수혜라고 보고 미국에서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그 다음에 에스터 조지 캔사스 시티 연은 총재 연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일단 5월 F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금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삼성전자가 언박스 앤 디스커버 행사를 개최합니다. 2022년도 TV 신제품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QLED부터 막 나오겠죠. 그리고 내일 넷마블이 프로야구 2022 출시하고 다음 내일 주주총회는 성신양회, 금양, 대유플러스, 우진플라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 슈퍼 주총데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마무리가 돼 가겠지만 항상 이때쯤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나 아니면 감사 의견 한정이나 거절 나와가지고 상패주의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위험 자산이다. 그래서 가까이 두시는 것까진 좋은데 내 생활과 내 인생과 내 가족들이 여기에 인질 잡힐 정도까지는 주변에 들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